백현우는 윤은성이 저지른 부동산 투자 사기 덜미를 잡기 위해 중개업자인 파라다이스랜드 대표 편성욱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지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경고 문자를 받자마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사기를 치고 외국으로 잠적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전과자 혹은 깡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무섭다고 하여 이대로 일을 멈출 수는 없는 법. 결국 백현우는 잠시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구인 김양기에게 지금 출발이라는 문자를 보내면 경찰을 대동하고 자신의 차량을 뒤쫓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김양기는 친구인 백현우가 위험에 빠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백현우의 부탁을 수락했고 그렇게 편성욱을 유인하기 위한 판이 깔린 상태였습니다. 편성욱은 백현우가 설치한 함정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자신만만하게 백현우를 쫓아왔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무기를 소지한 똘마니들을 풀어서 백현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편성욱 일당. 그런데 김양기에게 사인을 보냈는데도 도착이 늦어지자 결국 백현우도 이들의 공격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백현우는 그냥 해병대도 아니고 해병대 특별경호부대 출신이잖아요. 특별경호부대는 11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정예 군인입니다. 한마디로 편성욱의 똘마니 정도는 가볍게 처리할 정도의 무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편성욱의 똘마니들과 백현우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데요. 똘마니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백현우의 실력이 출중하여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불과 5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백현우에게 밀리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백현우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을 해놓은 김양기가 경찰을 대동하여 적시에 도착을 했고 편성욱 일당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가 되는데요. 이제 편성욱의 입만 열게 되면 윤은성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 자신이 저지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적어도 5년은 교도소에서 썩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편성욱이었는데요. 하지만 백현우는 편성욱의 입을 열게 할 자신이 있었어요. 해병대 특별경호부대가 받는 훈련 중에 적군을 신문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해야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을 실토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미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물론 변호사로 셀 수 없이 많은 재판을 해오면서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일취월장한 것도 있었고요. 편성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백현우의 사무실로 찾아온 윤은성. 이력서나 쓰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니나 봐요. 혹시 편성욱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쓸데없는 일은 아니죠. 토지 사기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피해를 구제해주기 위해 하는 일인걸요. 모른다, 아니다 딱 잡아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거 밝혀내는 게 또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서요. 윤은성은 백현우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애진작에 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집요하게 자신의 목을 조여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홍혜인이랑 백현우가 이미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방심을 한 것도 있었어요. 백현우와 홍혜인의 관계가 아주 예외적인 사이라는 것을 윤은성이 간과했던 것이죠. 어느 누가 이혼한 전와이프를 위해서 깡패한테 해코지를 당할 위협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몸을 던질 수 있겠어요. 일전에 홍혜인이 백현우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혼을 해주는 거라고 말했을 때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홍혜인뿐만 아니라 백현우 역시 홍혜인을 아직도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점점 두 사람의 사이가 확고해짐을 느끼면서 윤은성은 더더욱 백현우를 눈에 가시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홍혜인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매번 백현우가 나타나서 회방을 놓질 않나? 퀸즈그룹에서는 자신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하여 점점 숨통을 조여오질 않나? 윤은성에게 백현우는 그야말로 골칫덩어리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결국 윤은성은 백현우가 말한 한 달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하면서 또다시 특유의 썩은 표정을 짓더니 유유히 백현우의 사무실을 나갑니다.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백현우를 공격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같은 시각 홍혜인은 백현우의 방 안 침대에 앉아서 어젯밤 윤은성이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클라우드 세포종에 걸린 거 다 알고 있다면서 서울로 올라가자고 제안했지만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자 퀸즈백화점 사장 자리를 다시 주겠다며 다소 솔깃한 제안을 해버렸거든요. 물론 지금 홍혜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고작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퀸즈백화점 사장 자리에 가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홍혜인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역시나 백현우였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주위에 적밖에 없는 퀸즈그룹에서 혼자 회사를 되찾겠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특히 어젯밤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잡는답시고 깡패들과 무력 충돌을 벌여서 얼굴과 팔 군데군데 상처를 달고 들어온 걸 봤기 때문에 자신이라도 퀸즈그룹에 돌아가서 백현우를 보호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윤은성에 관한 정보를 알아내서 백현우를 도와주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게다가 윤은성은
퀸즈그룹 사장 자리를 주는 대신 저택에 다시 들어와 살라는 정신나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나보러 모여사가 있는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내가 다른 곳에 보낼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홍혜인은 오직 자신 때문에 모슬이를 다른 곳에 보내겠다는 윤은성의 말을 듣자 당연히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친구도 아니고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윤은성이랑 한 집에서 단둘이 살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백현우를 생각하면 역시나 윤은성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홍혜인은 고작 죽음을 2개월 남겨두고 회사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홍혜인이 회사로 돌아가겠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자 홍범자가 노발대발 난리를 치기 시작해요. 혜인아, 그냥 집에 있지. 도대체 어디를 가겠다고 그래? 제발 그냥 집에 있어라. 응? 말 좀 들어 혜인아. 고모 죄송해요. 꼭 가야 되는 일이라서 그래요. 홍범자는 혹시라도 회사에 다시 출근했다가 홍혜인의 병세가 더 악화되기라도 할까봐 출근을 필사적으로 말리려 해봤지만 홍혜인의 고집을 꺾기는 힘들었어요. 이미 홍혜인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백현우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김선아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프다는 사실도 모른 채 출근을 말리는 홍범자를 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아니 지금 한 푼 한 푼이 아쉬운데 할 수만 있다면 출근을 하는 게 좋지. 고모는 왜 혜인이를 말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네. 홍혜인이 반드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기에 이걸 말해버릴 수도 없고 말하질 않자니 나중에 김선아와 홍범준이 알게 됐을 때 충격이 이루말할 수 없을 것 같고 홍범자로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홍혜인이 말끔한 정장으로 차려입고 사장직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나비서는 홍혜인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혜인의 복귀에 그다지 놀라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던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늘도 회사에 복귀한 홍혜인을 축하하려고 했던 걸까요? 홍혜인은 여느 때와 같이 일을 처리하다가 볼 일이 있어서 윤은성을 만나기 위해 회장실로 향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방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윤은성의 목소리를 우연찮게 엿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이따 저녁에 잠깐 들를 테니까 그때까지 고생 좀 해주세요. 그 순간 홍혜인은 모슬이 여사가 아니라 윤은성이 할아버지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모슬이가 할아버지를 데리고 있다면 법정 대리인에다가 24시간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서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윤은성의 경우 충분히 빈틈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슬이처럼 윤은성이 직접 홍만대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인력들에 의해 24시간 감시되고 있다면 홍만대를 구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윤은성이 모슬이로부터 홍만대를 가로채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던 건 백현우와 홍혜인이 홍만대를 구출할 것이라는 복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홍만대의 주식이 경영권 다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특히 홍만대가 가지고 있는 비자금은 그게 흐름상 윤은성에게 카운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무려 10개국의 나라를 경유했고 최종 종착지인 말레이시아에서조차도 비자금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홍만대의 비자금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백현우가 홍만대를 구출해야만 비자금의 위치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홍만대의 비자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